노동인미래위원회에서 도출한 합의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브리핑은 디지털 전환과 노동인미래위원회 위원장이신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님과 그다음에 한국노총 송명진 국장님, 그다음에 한국경총의 이준희 위원께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네, 전병유 위원장님 먼저 브리핑을 하시죠. 가장 바쁘신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위원회인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위원회 출범 배경과 그동안의 경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본 합의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발전 경과와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23일 경산의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이 본위원회가 제안이 되었고 7월 22일 노사정위원 13명으로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기존의 정부나 학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논의를 노사정이 함께 참여해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데 있어서 큰 발족의 의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7개월가량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여러 논의들을 노사정에 공동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산업 및 기업의 어떤 적용 실태, 해외 대응 방안, 그리고 노사정의 준비 정도와 대응 과제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를 했고, 이런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사정이 일단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기본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문제제기들이 있어서 작년 말 이후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11일 전체 회의에서 합의문에 관해서 최종 검토를 한 이후에 2월 18일 날 최종 합의문을 도출을 했습니다. 최종 합의문서의 명칭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 인식과 정책에 대한 기본 합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합의의 취지와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이른바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전환이 가지고 올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합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노사정이 공동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 이게 우리 모두에게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같이 하였고, 동시에 디지털 전환의 성공 여부는 노사정의 협력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노사정의 공동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추구해야 될 중요한 과제를 부문별로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합의문에서는 올해 이 본위원회의 일기가 만료되는 올해 7월까지 노동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를 같이 도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형태는 녹서 형태로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해서 위원회의 향후 일정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내일 모레가 되나요? 3월 7일 ILO와 경산노위가 공동으로 주최를 해서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토론회의 제목은 더 나은 노동의 미래를 위한 도전과 과제로 되어 있고요. 이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1기가 종료되는 7월까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현장에서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일자리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고, 스마트 공장이 전 정부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스마트 공장을 일터 혁신으로 연결시키는 일터 혁신의 사회적 합의의 성공 모델을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의 미래를 준비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사정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를 담은 녹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몇 가지 저희 본위원회 기존의 활동과 최근의 기본
합의문이 도출된 과정, 의,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기본 합의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한 3페이지 정도 되는데 시간 좀 주시면 이거 제가 간단히 읽어도 되겠죠? 네.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 인식과 정책 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고요. 2018년 7월 20일 발족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이하는 위원회는 5개월간 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산업 및 기업의 적용 실태, 해외 대응 실태, 노사정의 준비 정도와 대응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기술, 산업, 사회의 변화이며 다양한 주체들의 능동적 대응이 요구되는 미래를 향한 시대의 큰 물결이다. 과거 정부 주도나 학자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논의에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여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의 변화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 방향을 모색하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디지털 전환은 보다 빠르고 어느 곳에나 연결되는 네트워크와 이를 통해 수집되는 대규모의 정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컴퓨팅 능력을 기반으로 시장 거래 체계와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켜 일자리와 일하는 내용과 방식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만 기존 산업에서 일자리를 변화 감소시켜 경제 사회 전반의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기존의 법과 제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위험과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많은 국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과거와 같이 모방 추격형 전략만을 추구한다면 세계와의 경쟁에서 밀려 노사정 모두에게 큰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에 노사정은 빠른 혁신선도한 전략으로 기술의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혁신의 유형을 창출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사회혁신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합니다. 또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여부는 노사정의 협력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공감합니다. 경영계는 급변하는 대외시장 및 경제 환경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노동계는 디지털 전환이 기술과 기업만이 주도하지 않고 노사가 협력하여 고용 안정과 노동의 권리,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원합니다.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전환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사정 각각 주체들의 인식을 토대로 하여 각각의 역할과 상생의 해법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도 디지털 전환의 혁신적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하며 디지털 전환에 관한 대응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공감하였습니다. 첫째,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전반적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이 상이하여 디지털 전환을 산업 기술 영역에만 한정해서 바라보는 시각에 머물립니다. 둘째, 산업 현장에서 기업과 노동조합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산업 간 융합, 플랫폼 경제 등의 신산업 출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부족합니다. 디지털 전환을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한 공통의 목표나 비전, 추진 과제가 명확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에 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중장기적인 공동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합니다. 첫째, 변화하는 산업 및 고용 구조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산업, 지역, 기업 등 다양한 차원의 노사정 협업 모델을 모색하고 일하는 방식 등 일터의 혁신을 추진하는 방안을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함께 모색합니다. 둘째, 변화하는 직무와 숙련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의 지속적 역량 개발을 위한 평생 직업교육 혁신 방안을 강구하고 근로자의 인적 자원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재교육을 강화합니다. 셋째, 디지털 전환에 있어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자리 이동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디지털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넷째,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기술 혁신과 사회적 책임이 조화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다섯째,
디지털 전환의 국가적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여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을 실현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등 지능화 신산업 육성과 함께 기존 제조 현장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공장의 효과적 도입 등 세부 영역 전략 방향을 노사정 등 다양한 경제사회 주체들이 함께 마련합니다. 여섯째, 디지털 전환이 우리 사회 경제, 산업, 노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의 융합적 공동조사 연구체계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1기가 만료되는 7월까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를 담은 녹서를 발령할 것입니다. 2019년 2월 1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에서 합의된 기본 합의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본위원회 경과 취지, 의미, 과정, 그리고 향후 일정, 그리고 기본 합의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노동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기 논의 주제 중에 이런 이게 당장 이제 선언적인 내용이 좀 담겼는데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보이거든요. 가령 저기 활동 노동자 노조 가입 어떻게 할지 아니면 뭐 고용보험을 얼마나 어느 정도 확대할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뭘 언제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그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내용도 전혀 없는데 그게 왜 없는지 좀 궁금하고 이게 그 주제 특성상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건지 아니면은 노사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로 약간 좀 저기 원론적으로밖에 나올 수 없었던 건지 정확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회에서 플랫폼 노동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논의할 주제들에 관해서 연구 용역을 발표를 했고요. 연구 용역 결과가 3월 초에 나올 거고 그 결과를 가지고 3월과 4월 중에 플랫폼 노동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관련된 의제들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고 또한 합의문 자체가 상당히 좀 추상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합의 내용만 담았는데 기본적인 사항만 합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는 디지털 전환이나 플랫폼 노동과 관련된 현재의 실태에 대해서 아직은 정확하게 큰 틀에서 이렇게 파악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물론 이제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뉴스 매체들을 통해서 다양한 케이스들이 복원이 되고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고 어느 정도의 새로운 변화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에는 아직은 좀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현재 노동부하고 관련 연구기관들이 이러한 실태조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사정이 그런 쟁점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태와 객관적인 증거들이 조금 더 풍부하게 전제된 상태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좀 말씀드릴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어떤 노동의 변화, 특히 플랫폼 노동의 등장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제도나 틀로 파악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의 제도나 틀, 그다음에 노동계나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으로 쉽게 정리가 바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충분히 노사정이 합의를 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 물론 그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급한 사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무작정 논의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정으로는 3월달과 4월달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서 최소한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을 하고
장기적인 정책 과제는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이영재 기자입니다. 3, 4월 동안에 집중 논의를 할 때 어떤 의제를 다룰 수 있는지 또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노사가 어떤 부분에서 인식차가 가장 컸고 그리고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노사 간에 그런 내용 좀 소개를 좀 해주겠습니다. 주로 플랫폼 노동을 하는데 네,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일단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는 3, 4월 중에 논의할 주된 주제가 사실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제나 쟁점들과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플랫폼 노동을 기존 전통적인 방식의 임금 노동자로 간주할 수 있느냐였고 이런 게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수되는 문제가 노동법이나 기존의 노동법이나 기존의 사회안전망으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느냐 이런 쟁점들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노와 사가 아직은 여전히 의견이나 차이가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안전망이나 교육 훈련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견 일치 내지는 합의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것은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사회안전망, 노동법, 이런 근로자성 문제 이외에 교육훈련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조직이나 노사관계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 노동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화하고 교섭권을 확보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전통적인 노동조합 형태로 갈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이나 교섭의 형태도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어떤 형태를 추진을 할 것인지는 지금 노사 간의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을 해서 논의를 하고 그 방안을 모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ILO 경선에 있는 다른 의제별 위원회인 ILO 제도 개선 그쪽 위원회에서도 보면은 특고 노동자가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도 그 논의 대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이거 지금 그러면 우리 그 디지털 위원회에서 3, 4월에 목표로 삼고서 합의를 한번 해보려 그러는 의제가 정확히 꼭 집어서 뭔지 그 의제별 위원회랑 아마 저기 ILO 위원회랑 다를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뭘 3, 4월에 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건지 그걸 좀 정확히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경우 전통적인 형태의 특고와 상당히 좀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특고 형태의 고용 형태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변화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 4월 저희들이 다루는 의제가 상당히 좀 폭넓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안전망 부분이랄지 노동법 부분이랄지 노사관계 부분이랄지 교육훈련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폭넓은 의제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1차적으로는 전통적인 특고와 구분되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규모와 실태에 대해서 좀 더 노사가 그 실태에 대한 파악에 노사가 합의를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특고와 다른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특수한 성격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합의를 하고 관련해서 중요한 의제는 아마 지금 특고에서도 중요한 의제가 아마 고용보험 적용이랄지 사회보험 적용 문제가 가장 1차적으로 접한 의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특고 관련 의제는 직종별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의 플랫폼 노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좀 합의를 하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논의를 해보니까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교육 관련 수요도 대단히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 관련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좀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것 같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노사관계하고 노동법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자성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인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약간 노사관계 영역에서 이분들은 어떤 형태로 조직화를 하는 데 사람들이 할 것인지 이런 영역들은 아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그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각국의 사례 다 하셨을 텐데 독일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국가적으로 발표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좀 주요하게 참고했던 모델이 된 국가 혹은 뭐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노사에서는 이번 합의에 좀 각각 아쉬운 점은 없는지 이런 말씀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해외 사례는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독일의 노동 4.0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했었고, 독일의 노동 4.0이 나오게 된 배경이랄지 그것의 진행 과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사례로서는 주목할 만한 사례가 네덜란드나 일본이나 이런 부분도 아주 의미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는 프랑스랄지 연구 영역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 호주, 미국 다양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해외 사례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내용 결과들이 있으면 나중에 좀 보고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노사정의 입장이나 의견들은 각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방총의 이준희입니다. 저희는 이번 디지털 전환위원회 논의에 최대한 성의를 갖고 임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아까 기자님께서 저희가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물어보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전환에 관한 논의는 전혀 새로운 관점과 전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전제가 된 이후에 그것을 토대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기존의 논의 틀에 익숙한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기존 논의 틀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과거 종래의 노동법이나 노사관계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그대로 이 문제에 접근을 했던 한계가 이번 위원회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법의 전통적인 종속성이라든가 근로자, 사용자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회보장제도의 그 보험책임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제가 없는 새로운 혁신을 토대로 논의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기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다양한 쟁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위원회 내에서도 있었지만,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쟁점에 대한 논의에 임하지 못했던 이유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전제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전제만을 가지고 논의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아직 보다 전형적인 자세를 가지고 논의에 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한도에서 지금의 합의문은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담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한국노총 송명진 국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번 합의에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우려나 또는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어떤 우려나 아니면 고민들이 뭐 충분하게 다 담겼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크게 고민을 하는 부분이 기존 일자리에서 이 안정성이 사라지고 일자리의 파괴가 좀 예측되는 그런 예측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응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또는 이제 현재 여러 가지 뭐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노동법 제도를
유연화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근거, 논리로서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이 일단 자리매김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기존의 그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일단 그 신성장 동력 확보 또는 어떤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좀 관점을 가지고 일단 정부 관료나 전문가들 위주로 쭉 논의가 진행되었던 데 비해서 이번 그 사회적 대화 과정을 통해서 일단 노사정이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좀 향후 방향들을 좀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좀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까지 1기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7월 이후 계획형 1기라고 표현을 하신 이유가 지금 경산에서 모든 의결위원회가 일단 1년에 1기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기를 한 성과나 결과를 보고서 2기를 좀 준비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이 의제는 1년 만에 이걸 다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기에서 최소한의 합의와 최소한의 이제 방향, 그다음에 과제를 노출하는 데 좀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2기에 가서는 아까 이준희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의원을 좀 더 보다 좀 새로운 형태의 과거와는 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어떤 위원회 운영 방식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변하지 못했던 어떤 다양한 계층들, 디지털 전환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계층들이 좀 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 과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들도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노동법이랄지 사회안전망, 사회보험 뭐 이런 이슈들도 아마 2기에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틀에서 포괄하기 어려운 영역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카프리랄지 공익경제 관련 이슈들도 있는데 이건 뭐 저희들보다 지금 국회랄지 다른 사회적 대화 TF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통적인 틀에서 접근하기도 좀 쉽지가 않아서 일단은 관련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해외 사례들을 참조해가면서 어떤 대안들이 가능한지 뭐 이런 부분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2기에 가면은 이런 의제들도 2기의 중요한 의제를 좀 담아서 좀 미래 비전이 있는 그런 정책 과제를 노사정이 함께 도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저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오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